안녕하세요. 오늘의 수업 과정 안내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차트의 기능을 학습하도록 할 건데요. 차트는 수치 데이터의 관계와 변화를 한눈에 보기 쉽게 시각화하는 도구인데요. 여러 종류의 차트를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보고서 분석표를 기반으로 차트를 만들어 보고 데이터의 증감률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세로축의 단위를 조정한다던가 차트 요소 추가 또는 설정 그리고 배경과 제목의 디자인을 변경해서 실무에서 자주 쓰는 기능들을 다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A사의 AI 솔루션 사업 보고서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우선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데이터를 범위 지정해 볼까요? B열 2행부터 2열 10행까지 영역을 드래그 하고요. 상단 삽입 탭으로 이동하셔서요. 차트 그룹 보이실까요? 차트 그룹의 추천 차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모든 차트라는 탭이 보일 거예요. 모든 차트 탭을 클릭하고 화면 제일 하단에 혼합이라는 메뉴가 보일 것 같은데요.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계열 이름들이 화면에 나타나고 계열 이름에 따른 차트의 종류가 화면에 나타나는데 화면 제일 하단에 증감률 있어요. 증감률이 지금 꺾은 선형으로 잡혀 있는 거 보일 텐데요. 꺾은 선형 클릭하고 우리가 원하는 다른 차트의 종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볼게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바로 옆에 보조축이라는 메뉴 있는데 체크하도록 할게요.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체크하고 보조축에 체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워크시트의 차트가 완성되어서 삽입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크기로 차트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요. 세로갑축의 단위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 건데요. 세로갑축에 있는 여기 숫자 보일 거예요. 더블 클릭하고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하면은 오른쪽에 축서식이라는 대화 상자가 하나 열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축 옵션이라는 문구가 열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최대값과 최소값 설정하는 영역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니까 최대값이 25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우리는 30만 원으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지우고 수정하셔도 되고요. 일부분만 범위 잡고 수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세로갑축의 단위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수정되면서 그래프에도 해당 값 데이터의 내용으로 수정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축서식의 레이블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화면이 너무 좁아서 레이블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고 있는 축 옵션을 닫아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저와 같은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럼 레이블이라고 보일 거고요. 레이블 선택하니까 레이블의 위치가 축의 옆으로 나오시죠. 축의 옆을 눌러서 없음으로 바꿔볼까요? 그랬더니 왼쪽에 세로 갑축의 단위들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조 세로축의 레이블도 지워볼까요? 그럼 선택하시고요. 레이블의 위치가 축의 옆으로 붙어 있을 거고
동일하게 없음으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위치를 없음으로 설정해도 레이블이 화면에서만 숨어지고 데이터 자체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증감열 계열의 차트 요소를 설정해 보도록 할 건데요. 차트에서 증감률 계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감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차트예요. 선택하셨으면 차트 디자인이라는 탭이 있을 거고요. 차트 레이아웃에 보시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보일 거예요. 찾으셨다면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기능이 보일 거고요. 레이블의 위치를 위쪽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의 위치를 위쪽으로 누르자마자 꺾은 선형 차트의 데이터의 수치들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요, 증감률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채우기 그리고 선의 색깔을 변경해 보도록 할 건데, 증감률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합니다. 모두 선택되셨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 페인트 통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럼 채우기가 있고요. 탭비가 있는데 채우기를 클릭하고 눌러서 단색 채우기에 체크하시고요. 단색 채우기 색상을 흰색 배경 1로 바꿔볼게요. 색상 버튼 눌러서 흰색 배경 1로 수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투명도도 조금 적용할 0%라고 되어 있는 투명도를 50%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번에는요, 증감률 계열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하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이 열리면 선택의 색상 팔레트를 진한 빨강색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너비 값은 2포인트로 할 거고요. 그럼 이번에는 표식도 한번 변경해 볼까요? 표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하고 선택을 하고요. 지금 표식 옵션이라는 부분을 누르면 기본 제공이라고 있을 건데요. 기본 제공을 선택하고 크기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포인트만큼 키워주도록 할게요. 그럼 표식이 조금 더 커졌죠. 이번에는 채우기를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채우기에서 채우기 색상 단색 채우기 한번 눌러볼까요? 그런 다음에 색상 팔레트 통을 눌러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흰색 배경 1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채우기도 한번 변경해 볼게요. 채우기 단색 채우기 써서 흰색 배경 1을 선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테두리도 한번 추가해 줄게요. 테두리의 실선에 체크하고요. 사각선 색깔 다시 한번 눌러서 그다음 빨간색 한 번 더 클릭. 너비는요, 포인트로 맞춰줄게요. 긴 곳을 눌러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24년과 25년 계열의 차트 요소를 설정해 보도록 할 건데요. 2025년 계열 차트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선택하셨다면 상단 디자인에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 보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어요. 데이터의 레이블을 추가해 보도록 할 건데 바깥쪽 끝에다가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요. 24년 계열도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 볼까요? 24년은 파란 막대 그래프니까 요거 선택하고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에 바깥쪽 끝에 똑같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의 레이블 값이 표기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레이블의 단위를 축약시켜 볼게요. 원본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C열 3행부터 B열 10행까지 범위 잡아 볼게요. 그런 후 상단 홈 탭에 보면 표시 형식 그룹 보이실까요? 표시 형식 그룹에 지금 저는 통화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삼각형을 누르면 화면 제일 하단에 기타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선택하고요. 셀 서식 창이 나타나면은 화면 제일 아래 사용자 지정 범주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런 후 여기 형식 주표준을 범위 잡고요. 우리는 여기다가 샵 K라고 입력해 볼게요. 천 단위 구분기호 찍었고요. K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그러면 원본 데이터도 단위가 축약돼서 보이고요. 차트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축약된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방금 표시 형식 탭에서 쉼표 스타일을 추가했잖아요. 그쵸? 샵 쉼표 K라고 넣었어요. 그 쉼표는 천 단위 구분자나 숫자 단위를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쉼표 하나는 1000을 의미해요. K는 단위를 표시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화면에 나타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요. 25년 계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계열을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에 보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 있을 것 같고 계열 옵션에 보면 계열 겹치기라고 메뉴가 있어요. 그럼 그 계열 겹치기에 0%로 수정할 거고요. 간격, 너비는 100%로 수정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조금 변동이 생겼죠. 이런 후 글꼴로 잠깐 이동해 볼게요. 홈 탭에 글꼴에 보면 채우기 페인트통 보일 거예요. 페인트통 눌러봅니다. 색상 팔레트가 나오면 검정 텍스트 1 50% 밝게 요거 있어요. 검정 텍스트 1 50% 밝게 찾으셨으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5년 차트 색상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24년 계열도 선택하고 색상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14년 계열 파란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고요. 상단 채우기 페인트통 아이콘을 또 눌러주세요. 그리고 테마색에 보면 흰색 배경일 하고 보일 거고요. 25%로 내려올게요. 흰색 배경일 25% 더 어둡게 요거 찾으셨을까요? 찾으셨으면 클릭하고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2024년 차트의 색상도 변동이 생겼을 것 같네요. 그러면 차트의 배경과 제목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상단 차트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더블 클릭할게요. 그런 후 범위 잡아 볼게요. 차트의 제목은 A사의 AI 솔루션 사업 보고서 분석이라고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입력이 다 되셨다면 ESC 키 눌러서 방금 그 제목이 전체 블럭이 지정됐을 거예요. 개체가 선택이 되셨다면 글꼴 설정을 하러 갑시다. 홈 탭에 가셔서요. 글꼴 그룹 안에 글꼴 박스에 눌러서 맑은 고딕이라는 글씨체를 선택하고요. 글씨 크기는 그대로 유지해도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우리는 해당 이 차트를 같은 시트에다가 유지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시트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 차트를 이 표 아래로 이동시켜 볼게요. D열 12행에 딱 맞춰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딱 맞춰서 이동하는 게 조금 불편하실 듯 싶은데요. 그럴 때는 키보드에 Alt 키를 눌러서 이동시켜 보세요.
그럼 훨씬 더 편리하게 이동이 될 거고요. G열까지 차트가 만들어졌는데요. 당연히 Alt 키를 누르는 상태에서 H열까지 늘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차트의 너비 값이 조정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D열 12행부터 H열 24행까지 차트의 너비와 높이를 한번 맞춰볼게요. 아래로 향하는 조절점에 마우스 포인터를 맞추고 마찬가지로 Alt 키를 눌러서 24행에 맞춰서 크기를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손쉽게 차트의 위치와 사이즈가 조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디지털 뱅킹 여수신 현황에 대해서 이 표를 가지고 차트로 또 추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2열 2행부터 2열 7셀까지 영역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다 됐다면 차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삽입 탭으로 오셔서요. 추천 차트 클릭하고 눌러줄게요. 모든 차트로 바꾸고요. 화면 제일 아래에 혼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혼합 범주가 선택이 되었다면 이런 화면이 나타날 텐데요. 맨 화면 하단에 증감률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는 꺾은 선형으로 증감률이 표현되어 있는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꿀 거고요. 당연히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증감률 계열은요. 보조축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되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워크시트 중앙에 차트가 삽입이 될 거고요. 우리는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켜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각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2024년 계열을 선택하고요. 2024년 계열을 선택하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대로 상단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 오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한 번 더 2025년 주황색 차트를 선택하고 여기도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다가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증감률도 해볼까요? 증감률 차트 선택하고 레이블을 바깥쪽 데이터 레이블을 오른쪽으로 넣을까요? 데이터 레이블을 만들어서 값을 표기했으면 세로 값축과 보조 세로 값축을 가려보도록 할까요? 왼쪽에 있는 보조 값축을 선택을 하고요. 왼쪽이 세로 값축을 숨겨보도록 할 건데요.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이 축서식 창이 열리면 축서식의 축 옵션이 열리고요. 밑에 레이블이 있어요. 축의 옆에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없음으로 바꿔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세로축들 선택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반복해서 레이블이 축의 옆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없음으로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했었던 그 레이블의 위치 없애는 거 해보셨죠? 레이블의 위치를 없음으로 설정하면 레이블이 화면에서 숨겨지는 거거든요. 데이터 자체는 삭제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단위도 조금 변화를 주도록 할까요? 원본 데이터에 해당하는 C열 3행부터 D열 7행까지 범위 잡아보도록 할게요. 범위 지정이 되었다면 오른쪽 클릭 셀 서식 메뉴로 들어가셔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열리면 화면 제일 하단에 사용자 지정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사용자 지정 범주로 바뀌면 여기 뭔가 입력되어 있는 형식이 있어요. 입력되어 있는 형식에서 이 아까 전에 샵은 숫자예요, 영도 숫자예요. 그리고
쉼표는 천 단위를 구분하는 기호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샵, 뒤에다가 천을 붙여줄게요. 뒤에다가 천을 입력하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숫자가 어때요? 원본 데이터가 변동되니까 차트 데이터도 자동으로 변화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번에는요. 데이터 계열의 색상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2024년 파란 막대 그래프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선택하셨다면 상단 서식 탭으로 가셔서요. 도형의 채우기 이렇게 가셔도 돼요. 채우기를 검정 텍스트 1번 색깔에 오셔서 10% 밝은 걸로 채워보도록 할게요. 채우기 색을 검정 텍스트 1 50% 밝게로 바꿨어요. 그럼 이번에는요. 주황색 막대 그래프인 25년 계열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색깔을 변경하기 위해서 도형 채우기로 갈 거고요. 채우기 색상은 흰색으로 올 건데요. 흰색에 보시면은 25% 어둡게가 있을 거예요. 흰색 배경일 25%더 어둡게 찾으셨으면 클릭하고 눌러주도록 할게요. 증감률도 바꿔볼게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증감률 계열도 선택을 하고 여기서도 해도 되지만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핸드통 아이콘을 눌러서요. 여기 보면 선하고 보일 거예요. 실선으로 체크하고요.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면 표식을 선택하고요. 표식 옵션이라고 보일 거예요. 기본 제공이 체크하시고 표식의 크기가 5로 설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키워요. 10으로 고칩시다. 표식의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볼까요? 단색 채우기를 눌러주시고요. 이 색상이 흰색으로 되어 있지만 한번 눌러서 진짜 맞게 흰색 배경 1번이 맞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테두리 색깔도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바로 밑에 테두리 실선에 체크하고요. 색상 파란색 맞게 잡혀 있는지 보고요. 너비가 0.75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EPT로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긴 곳을 눌러서 설정 값대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차트 제목도 수정해 보도록 할까요? 차트 제목 드래그 하세요. 그리고 토에 있는 제목과 동일한 이름을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디지털 뱅킹 여수신 현황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입력 다 하고 ESC 눌러서 개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과 크기 변경 한번 해주고 갈 건데요. 홈 탭으로 오셔서 글꼴 맑은 고딕으로 할 거고요. 글씨 크기는 16포인트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어것만 글씨 크기를 살짝 줄여줄까요? 범위 잡으세요. 글씨 크기 16포인트로 되어 있는데요. 10포인트로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차트 영역에 색깔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차트 영역이라고 이름표가 뜰 때 차트 영역이 맞아요. 클릭하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채우기에 오셔서 단색 채우기 눌러주고요. 색상 페인트통 눌러서 흰색 배경 1번에 10% 더 어둡게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변경되신 것 같아요. 그럼 완성된 차트를 새로운 시트로 이동시켜 볼 거예요.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단에 차트 디자인 탭이 있을 거고요. 차트 디자인에 오셨으면 오른쪽 끝에 차트 이동이라고 있을 텐데요.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새 시트로 갈지 기존 워크시트에 있는 다른 위치로 이동할지 물어보는 화면이 나오고요. 우리는
새 시트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체크하시고 새 시트의 시트명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셔도 되고요. 생략하시면 여기 기존 이름 차트 1번이란 이름으로 워크시트가 만들어집니다.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 확인하고 나니까 어때요? 새로운 시트에 단독으로 차트가 완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요, 사업보고서 분석표를 기반으로 차트를 만들어 보고 데이터의 증감률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로 축의 단위를 조정한다던가 차트의 요소를 추가하고 배경과 제목 디자인을 변경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정말 실무에서 자주 쓰는 기능들 위주로 살펴드렸거든요. 잘 따라오셨을까요? 자, 이로써 8회차 마지막 수업까지 완강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